정치 타짜 김영훈의 밑장 빼기. 정치 타짜 김영훈의 밑장 빼기는 오늘 김영훈 교수님의 개인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에 나오시고요. 요즘 논란이 많은 팬덤 현상에 대한 얘기 김 차장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교수님이 매주 미국 정치 또 한국과 관련된 것 또 중요한 세계의 문제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셨죠. 그래서 이런 때마다 우리는 기본 용어라도 잘 익히고 나서 또 우리 김영훈 교수님의 소식을 들어야 되니까 오늘은 이제 기본 영어 익히기 시간이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이 팬덤입니다. 김 사장님, 팬덤이 무슨 뜻인가요? 뭐 다 아시다시피 fanatic, F-A-N-I-T-I-C, fanatic이란 그 막 광적으로 믿는 에서 나온 fan, F-A-N과 뭐 kingdom, 나라라는 뜻의 D-O-M 합쳐서 팬덤이라고 합니다. 팬덤. 그러니까 팬들의 나라죠. 뭐 팬덤이라고 하면 뭐 팬과 스타 이런 뭐 용어에서도 나오다시피 유명인이나 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막 뭐 부러워하고 그들이 만드는 노래나 예술 작품 보고 뭐 감동을 받고 또 뭐 흠모하고 뭐 이런 일들은 다반사였죠. 옛날부터. 그렇죠. 예. 그 태바님은 그러면 옛날에 말입니다. 그 뭐 한 2000년도 더 됐을 때, 네. 예, 뭐 혹시 그런 정말로 좋아했던 그런 유명인이나 연예인, 예술인 그런 분들이 있나요? 그럼 있었죠. 예. 네, 많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은? 네, 제가 잠시 활동했던 팬카페는 장구경 팬클럽이었는데요. 제가 청소년 시절 아주 유명했던 영화 천녀유혼, 영혼본색, 패왕별이, 아비정전, 해피투게더, 금지옥엽 많이 들어보셨죠, 김 사장님? 예. 제가 영웅본색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감동. 네, 네. 그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홍콩 영화가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홍콩 배우들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고요. 또 더군다나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SNS가 발달되지 않은 시절이라 이렇게 배우, 특히 외국 배우 팬클럽은 별로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그 사진 서로 교환해갖고 보여주고 또 얘기 나누고 같이 영화 보러 다닌 게 다인데 1999년도에 다음 그곳에 장구경 사랑이라는 카페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장구경이 2003년 4월 1일 날 사망을 했잖아요. 예, 근데 저도 그때 뉴스에서 봤죠. 근데 자살했죠. 네, 네, 떨어져서 자살했다는데 굉장히 그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맞아요. 그때 저는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막 울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음. 그 꾸준히 제가 그래도 좋아하고 팬클럽 회원으로서 활동도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장구경 사랑 카페에 가보니까 회원수가 12,423명으로 여전히 팬카페는 아주 활달히 활동 중이더라고요. 와, 그 20년 가까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벌써 19주기가 되었는데요. 팬카페 회원들은 장구경 2주기 때 서울 봉은사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49제를 봉인한 이후부터 매년 4월 1일 그 기일을 전후로 봉은사를 방문해서 꽃과 차를 올리면서 극락왕생을 비는 행사를 치르고 있다고 하네요. 와. 조금 전에 이 사진은요, 봉은사의 강남구청과 협업하여 만든 명산길인데 이 소나무, 일명 장구경 소나무라고 하는데 장구경 팬클럽이 시주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팬클럽 회원들이 특별한 날 와서 꽃도 꽂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파티도 하는 등 추억의 장소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도 인기는 여전해요. 남아있는 팬들이 함께 기억하고 그때 그 마음을 나누는 뭐 이런 모습이 왠지 짠하고 좀 아름답지 않아요? 예, 짠하고 아름답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비단 우리 태바님이나 저희 세대만 국한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를
숭배한 그런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 있어요, 있어요. 중국에 그러면 있어요. 그거는 20년, 30년 된 게 아니라 뭐 2000년, 3000년 된 거예요. 그런 거는. 와, 그거 생각해 보면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 같은 팬덤의 그런 마음이겠다. 마음 그쵸? 같은 거죠. 관우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설의 주인공이죠. 마치 음, 지금 팬덤의 어떤 카툰, 마블이나 이 카툰 캐릭터를 막 좋아해가지고 그 팬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나 뭐 어, 소설 속에 나오는 관우를 흠모하던 나머지 거의 신격화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제사도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랑 전혀 다를 바가 어, 없죠. 이게 그러네요. 이 팬덤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코 갑자기 어느 별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음, 알게 되는. 이게 사람의 본능인가 봐요.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속성 속에. 그런데 이런 게 옛날부터 계속 있지만 그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특히 소셜 미디어 확산, 페이스북이라든가 아까 태바님은 다음 카페 얘기했지만 다음 카페도 뭐 좀 약간 오래된 소셜 미디어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걸로 막 서로 연결이 되고 옛날에는 스타와 팬은 좀 서로 격리돼 거리가 있어요. 있었어요. 예.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게 스타고 그렇지 않습니까? 팬들은 그냥 괴성만 지르고 오빠 소리만 지르고 더 이상 뭐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소셜 교류가 없었어요.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이 팬들끼리의 소통도 되고 또 팬과 그 스타와 소통하잖아요. 그러니까 BTS도 맞아요. 전 세계 그 BTS 아미들하고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통을 하면서 이제 이 팬들은 옛날에 단순히 팬에서 일방적으로 성원만 보내고 흠모만 하던 팬이 아니라 이제는 대상한테 의견도 얘기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도 하는 그런 맞아요. 상황으로 교류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투영한대요. 음. 내가 BTS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BTS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야. 뭐 BTS가 뭐 빌보드 5위였다가 1위 되면 내가 맞지? 학교에서 5등 하다가 1등 한 것 같은 그런 어.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같이 동등감을. 그러면서 네. 이 팬덤 현상이 이제 점점 확산 내지는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전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일만 반복하고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장구경 생각하면 뭐 스트레스도 풀리고 참 좋다는 얘기예요. 뭐 나는 뭐 사회 속에서 늘 루저처럼 뭐 잘 되지도 않고 뭐 열등감도 있는데 이제 스타랑 또 스타를 좋아하는 같은 팬들이랑 같이 하면 힘이 나고 막 삶의 활력도 생기고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좋은 일들도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정말 막 얘기하면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태바님이 뭐 학교 수업 빼먹고 고전명 연습 땡땡이 하고 장구경 카페 가가지고 애들이랑 수다 떨고 그렇게 하고 하면은 뭐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이 볼 때 도대체 쟤들은 뭐 하는 거야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아유, 그럼요. 좀 이게 많이 바로 걸렸죠. 영어로 서브컬처예요. 어, 서브컬처. 이게 주된 어떤 그 사회의 컬처, 종교나 의식이나 이념이나 가치관 이런 거에선 조금 벗어났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보통의 컬처는 뭐겠어? 야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과학자가 돼야지. 뭐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잘 살아야지. 이런 게 컬처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서브컬처예요. 컬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희한한 것들이네 저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것도 많은 가치가 있고 이런 서브컬처들이 이 메인 컬처에서 소외를 받은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서브컬처들이 앞으로는 주도적인 진짜 컬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런 문화들이. 그래서 서브컬처를 존중해 줘야 되고 이렇게 팬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 상태나 그런 것들 아주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든지 지나치면 독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이 팬덤 활동을 하는데 자기 생활도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자기의 그 현실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뭐 해야 될 일들을 뭐 좀 소홀히 하고 내팽개치고 기존의 사람 관계까지도 악화시켜가면서 뭐 팬덤 활동을 한다든가 이러면 좀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럼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 팬덤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단순히 그 자기가 추종하는 그 스타, 유명인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간섭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집착해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간섭하고 집착하고 아, 나중에는 막 맞아요. 휘두르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한대요? 스토커도 엔티가 된다지 있잖아요. 않습니까? 엔티. 그런 말 좀 반대로. 들어보셨죠? 예. 네네, 맞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혐오를 하고 반대를 하게 됩니다. 아우, 그러니까 있어요, 있어.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 팬덤 현상이 정치하고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러네요, 진짜. 예를 들어 BTS가 공연할 때 막 아미들이 막 울고 박수치고 하는 거랑, 옛날에 정치인들이 뭐 김대중, 김영삼 나와서 뭐 여러분 하면 막 소리 맞아요. 지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100만 명이 운집하고 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네, 닮았어요, 많이. 그러니까 정치 현상과 참 닮았다고 생각돼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 이런 팬덤과 정치적으로 비슷한 영향이 바로 트럼프주의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맞다. 극단주의. 아우, 예. 여기서는 기존의 가치를 한때는 무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가치들 있잖아요. 인간적인 존중, 뭐 휴머니즘, 평등사상, 이런 것들 아예 팽개치고 이 트럼프 안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이거는 창조적인 서브컬처가 아니라 이거는 파괴적이잖아요. 파괴적인 서브컬처가 돼버리는 거죠. 컬트처럼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은 뭐 아주 잔인하게 되고 차별적이 되고 민주적인 질서보다는 어떤 뭐 요령, 그렇지 않습니까? 뭐 법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막 거짓말까지 해서라도 아, 선거가 그러니까요. 잘못돼서 거짓 선거야라고 막 이렇게 주장한다든가 하면서 어우, 기존의 도를 넘죠, 아주. 도를 넘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것도 팬덤 현상이랑 참 비슷하지 않아요? 예. 비슷하네요, 진짜.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민주적인 개혁을 하고 또 좀 더 나은 정부, 좀 더 사람들이 존중받고 한 명 한 명이 보호받는 안전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막 줄기차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도 좀 팬덤 현상 같은 게 비슷하게 있다고 봐요. 민주 진영 내 그 후보 경선이나 이런 과정에서 보면 팬덤 현상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야, 우리 당에서 후보를 경선하니까 나는 이 후보가 좋아, 너는 저 후보가 좋아, 경선한 다음에 끝나면은 그냥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당의 후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우리 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치거나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동료들과의 단합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내가 추종했던 그 후보가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이 당 전체가 잘 되고 동료들이 더 단합을 하고 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의 감정에 더 충실해 버리는 거예요. 집착을 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뭐 누구 어떤 한 특정한 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민주진영 내에서 이게 크다고 봐요. 물론 또 보수 진영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거기는 승리를 했잖아요. 보수 진영은. 그러면 사실은 신문에 나기는 그쪽 진영이 막 그런 팬덤 현상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한 후보를 좋아하고 나머지와 갈등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민주 진영에서는 신문이나 언론에서 그게 나오진 않았지만 더 심했다고 봐요. 여기서. 그러면서 극심하게 묘하고 지금도 이 대통령 선거에서 진 마당에도 아직도 더 주된 것을 남을 미워하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종교도 그렇고 또 이렇게 팬덤 이런 것도 그렇고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되면은 꼭 그 반대 것을 미워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걸 좋아하고 이거를 아끼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상대에 대한 마음도 좀 그렇게 비슷하게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극단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 선이 넘어버리면 이제. 예. 내가 좋아하고 또 상대방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거를 인정하고 그냥 좋게 봐주면 되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 미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진영 계속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주 극심한 혐오적인 얘기를 하고 그 같은 진영 내 사람들한테 또 같은 정치인한테 극심한 말 내뱉는 이런 일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카톡방이라든가 텔레그램 방에 물질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싸우는 과정 중에 그 속에서. 아유, 그러니까요. 그 후보가 문제라기보다는 속한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는. 왜? 아까 서브컬처 그다음에 팬덤 현상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좌지우지하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당 후보나 정치 지도자를 일리가 전리가 내가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너는 저쪽으로 가? 난 너 미워 죽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 건전한 가치, 건전한 방향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의 잘못보다도 이제는 나는 이 팬 그룹들의 이 성원자들, 지지자들 이분들의 지금 가치관의 혼란이 참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유, 그러네요. 팩트라는 건 이제 차고 넘쳐요. 너무나 많은 사실들이 너무나 많아요. 좋은 얘기, 나쁜 얘기. 그럼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만 그 섭취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자료로 해가지고 미워하는데 공격하는 데만 사용하지 아우르고 이해하고 같이 협력하는 데 사용하지 않나요. 이런 현상이 진행되는 한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우리들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기만 하고 계속 실패와 패배만 앞날에 열릴 뿐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우리 팬들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후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혐오 속에 가득 차 있는 우리 팬들이 계시다면 여기서 빨리 헤어나야 돼요. 안고 보듬고 이해하고 손잡고 길을 같이 모색하는 그 지금 분위기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네. 예, 오늘 김영훈 교수님이 없는 정치타짜 시간에 저희들이 팬덤이라는 용어 정리와 함께 미국 정치 또 한국 사회 현상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정치 소식 이외에도 들어가는 마당, 초대 손님, 먹살 경제, 안내 말씀 등 다양한 내용이 있는 미주, 한인, 우리 세상을 검색하시어 팟캐스트 청취 및 유튜브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